평생 가족만 위해 산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가족이 전부였던 어머니. 새벽 어머니의 하루는 가족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어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찬 마루를 밟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조차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고 냉장고를 열어 찬거리를 꺼냈습니다. 그 손길은 수십 년을 반복해온 탓에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어머니는 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남편이 즐기는 된장찌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영양이 있는 나물 반찬. 한 가지 반찬을 더 만들까, 덜 만들까 고민하며 이른 아침 내내 부엌을 오갔습니다. 밥상이 풍성해야 가족들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는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일어나라, 밥 다 됐다.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이를 닦으러 가게 하고 학교 갈 준비를 챙겨주었습니다. 신발끈이 제대로 묶였는지 확인하고 준비물이 빠진 건 없는지 가방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향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는 집 안청소였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쓸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잠깐 숨을 돌릴 여유도 없이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들이 마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때도 어머니는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가게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써야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가장 싸고 가장 신선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상인과 흥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정작 자신의 것을 살 차례가 되면 늘 나는 필요 없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예쁜 코트 한 벌이 눈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색도 예쁘고 디자인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곧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 겨울 내복 사고도 남겠다. 스스로에게 사치란 늘 뒷순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면 어머니는 밤을 새웠습니다. 고열로 끙끙 앓는 아이 곁에서 찬 물수건을 갈아주고 잠 못 드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아파도 이불 속에서 조용히 참으면서 아이 아픈 것은 어떻게든 낫게 해주려 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돈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낫는 게 먼저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어머니는 언제나 내조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무거운 얼굴로 돌아오는 남편을 맞을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어떤 날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음식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먹고 나서 조금 편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나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끼치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어머니는 평생 짐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선택한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밥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잘 자는 거 볼 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정말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거나 꿈꾸는 법 없이 가족의 웃음이 곧 자신의 웃음인 그런 삶을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그 삶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공들여 키운 자식들은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취직을 했고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장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커서 제 짝을 만나고 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독립한 첫 달에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밥은 잘 드시고 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가끔은 퇴근하는 길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북적 시끄럽게 웃고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집이 사람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 1회에서 격주로,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자식들에게는 각각의 사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고, 직장이 바빠졌고, 이사를 했고,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어느 하나 이해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하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명절 전날 밤 어머니는 오는 자식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식들이 올 것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설레는 마음에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자식들은 점심때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내일 또 출근해야 해서.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잘 가라고 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나서 혼자 돌아선 어머니의 등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저녁 자식들 이름을 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이 재우고 있으려나? 피곤해서 쉬고 있으려나? 괜히 전화해서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손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TV를 켰습니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다들 사는 게 힘든 거잖아. 어머니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입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미안한 일인 것처럼 스스로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게 다라고, 엄마 보러 올 시간에 쉬어야 한다고. 그 말들이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외로움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천천히 쌓였습니다. 표가 나지 않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어머니는 그 외로움조차 혼자 감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방 3개의 작은 거실, 아담한 부엌. 그래도 자식들이 있을 때는 그 집이 늘 꽉 찬 것 같았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 냉장고를 여닫는 소리, 화장실 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그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낮에만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녁도 조용해졌고 이윽고 아침도 고요해졌습니다. 방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어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이 문제였습니다. 한때 온 가족이 모여 앉으면
딱 맞았던 그 식탁이 이제는 어머니 혼자 앉으면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혼자 짓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식구 밥을 짓던 손이 자꾸 많이 짓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밥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 날 꺼내 먹었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지나면 버려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달랐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도 혼자 앉아서 먹으면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를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맛있다는 말을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TV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밥상 앞을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TV를 항상 켜두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됐습니다. 어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TV를 끄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방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짐은 다 가져갔지만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불을 정기적으로 바람에 널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가끔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잘 수 있게. 이 집이 아직 너희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로 하지 못하는 마음을 방으로 대신했습니다. 봄이 되면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예쁘다고 할 것 같아서, 손자 손녀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꽃 모종을 사다 심고 매일 물을 주고 잘 자라는 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꽃은 피고 지는 동안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봄에도 어머니는 또 꽃을 심었습니다. 여름이면 냉동실을 채웠습니다. 더운 날 들를지 몰라서 손자 손녀가 오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다 지나도록 냉동실은 그대로였고 아이스크림은 서리가 내려 녹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버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름에 또 채웠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찍은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 사진 앞에 멈춰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자랑스러움이 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이, 아무 기대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이 어머니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잠깐 침대가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괜찮겠지. 조금만 움직이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라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특히 힘들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오래 서 있을 때도 통증이 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는 거리였습니다. 아픈 무릎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다가 내려서 또 걸어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관절이 많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무리하지 말고 무거운 것은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방전을 들고 나와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걱정만 시키지 뭐. 애들도 사는 게 팍팍한데. 아프다는 말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을 끼치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약 봉지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자식들이 혹시라도 집에 왔을 때 볼까봐, 걱정할까봐, 누군가 올 것 같으면 서랍을 닫고 테이블 위에 있는 약은 치웠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며 어떻게든 버텼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통증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쥐며 누워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하나 더 먹을까 고민하다가 참았습니다. 자꾸 먹으면 몸에 나쁘다는 말이 생각났으니까요. 잠 못 드는 밤,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큰애는 요즘 직장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잘 버티고 있을까? 둘째는 애 키우느라 피곤하다고 했었는데 몸은 괜찮을까? 막내는 연락이 뜸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자기가 아픈 밤에 어머니의 걱정은 자신이 아닌 자식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가끔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식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달려올 텐데. 그러면 또 일 빠지고 아이들 두고 자기 일 못하게 되잖아. 됐어. 내가 참으면 되지. 그 마음이 통화 버튼보다 늘 빨랐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약 하나를 더 집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혼자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무거운 건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외로움의 이름을 알면서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건드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방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는 그 서랍 맨 아래 낡은 꽃무늬 편지지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은 문구 세트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간직해온 편지지. 이걸 언제 쓰게 될지 몰라서 버리지 못했는데 어쩌면 오늘을 위해 남겨두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앞에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고 싶다고 써야 할지, 사랑한다고 써야 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써야 할지, 평생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던 어머니에게 흰 편지지 한 장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다시 들고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말자. 예쁜 말을 고르려 하지 말자.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자.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고 글씨가 삐뚤어도 괜찮다고. 볼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쓰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또 쓰고 한 줄 한 줄이 어머니의 평생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삼켜왔던 것들, 혼자 안고 버텨왔던 것들이 그 편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따끔했습니다.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글씨이고 자신의 마음이니까.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읽어라. 그 봉투를 방 안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보내온 엽서,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이제 그 편지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자를 닫으며 어머니는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했다는 기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남겨두었다는 기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오늘따라 조금 더 정성껏 차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날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TV를 켜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이웃에 살던 어르신이 다음날 아침 이틀째 대문 앞에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전화를 받은 순간의 이야기를 자식들은 나중에 제각기 다르게 표현했지만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숨이 막혔다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미뤘던 것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달렸습니다. 모두가 달렸습니다. 그 많던 이유들, 그 많던 핑계들, 그 많던 바쁜 시간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 불빛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이였을 때 어머니 손을 잡던 그 손으로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엄마라는 말을 한번 들려주지 못한 채 어머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병원 로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너무 늦게 전부가 선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밥을 함께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렸을 텐데, 그 다음을 기다렸을 텐데.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래 쓴 앞치마, 손때 묻은 반찬통, 서랍 안 가득한 약 봉지들, 자식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 채워두었을 냉장고 속 음식들, 한 번도 펼쳐지지 않은 새 이불,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 본 적 있는 그 상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던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들과 엽서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겉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읽어라.
자식들은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열면 어머니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는 한 어머니가 아직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결국 가장 큰 자식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낡은 꽃무늬 편지지. 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느리게 눌러 쓴 글씨. 어릴 때 받아쓰기 검사지에 동그라미를 쳐주던 그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모두가 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놀라지 마라. 무섭지 않았다. 너희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 말고는 별 미련이 없었으니까. 미안하다. 끝까지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말하지 못했다. 무릎이 꽤 오래됐는데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 게 뻔해서 바쁜 거 알면서 달려오게 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 병원 다니는 게 외롭긴 했어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게 미련했던 거라면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매일 보고 싶었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매번 망설였어. 바쁜 거 아는데 괜히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그러다 날이 지나고 또 날이 지나고 그게 쌓였다. 너희를 탓하는 게 아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한 나도 어리석었다.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잘했다. 열심히 살았고 좋은 사람들이 됐다. 그게 나는 자랑스럽다. 너희가 웃는 것만 봐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는 거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너희가 행복해서 행복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 사랑한다. 이 말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쑥스러워서 말하는 게 어색해서. 근데 사실은 매일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여기에라도 쓴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어머니가 늘 앉던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동실에는 아이스크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채로 자식 방에는 새 이불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와도 된다는 말을 그 이불로 대신했던 것처럼 화분에는 어머니가 심은 꽃이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것들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다렸는지가 이제서야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내내 준비해두고 기다렸던 그 마음이 오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 냉동실을 채우고 방을 청소하고 꽃을 심었던 그 마음이 어머니의 전화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자식들 이름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밤 11시, 새벽 1시, 이른 아침. 잠 못 드는 밤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발신하지 않은 전화들, 보내지 못한 마음들,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고 싶었던 그 밤들에 자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TV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별것 아닌 SNS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통화 한 번이 어머니에게는 그날 밤 전부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화하면 되겠지.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면 되겠지. 어머니는 그 다음을 기다리다 떠났습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이제 그 다음은 영영 없습니다.
어머니가 원한 게 뭐였냐고 물으면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점에서의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 번, 그냥 얼굴 한 번,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하나. 그게 어머니가 원하는 전부였는데 후회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도, 그 손도, 밤 냄새도, 잔소리도, 바라보던 눈빛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해서 행복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했는지, 어머니 곁에 있었을 때 충분히 행복을 보여드렸는지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할 시간은 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화하면 되겠지. 다음에 찾아가면 되겠지.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되겠지. 다음에 여행 한번 같이 가야지. 다음에 손잡고 걸어야지. 그 다음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귀찮게 할까봐, 바쁠 텐데 방해가 될까봐, 보고 싶다는 말을 삼키며 그냥 잘 지내겠지 하며 오늘도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TV를 켜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도 특별한 이벤트도 해외여행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전화 한 통,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말 한마디, 그냥 가끔 옆에 앉아 밥 한 끼, 그냥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나중이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전화해 주세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